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육군참모총장 합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합참과 미군 사이에 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또 전시에 작전을 해나가는 부분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연합사령부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경하고 그 밑에 부연합사령관으로 한국의 사승장군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We go together, 함께 갑시다를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한국 대사하다 돌아간 리퍼트 대사가 이 이야기 자주 했죠. 자, 그래서 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한미 장병들이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외쳤다라는데요. 지금 사드 때문에 우려가 나오고 사드 조사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배치 중단을 한다 해서 난리가 나고 미국의 조야가 들끓고, 지난 금요일 날에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불러서 이 문제로 직접 회의를 하고 미국에서 거센 소리가 나오니까 급기야 이제 이런 지금 보여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속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6.25 전쟁 후 60년 넘게 북한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왔다. 그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또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공산주의의 몰락을 촉진하는 천병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몰락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은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이 한국 형제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미국과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룬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들의 확고부동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문 대통령은 이 북핵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양국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북한의 최근에 한 지대함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해군의 위협이 될 거다라면서 이 굳건한 한미 간의 방위태세를 가져야 된다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0일날 경기도 의정부에서 있었던 미 이사단 창설 콘서트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9일날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10일날 한국에서 그 행사가 파행으로 끝나고 하니까 이제 겁을 먹은 겁니다. 윤영찬 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사단은 6.25 당시 한국에 투입된 첫 미군 부대인데 이 미군 부대에 대한 감사와 환송은 이 파행케 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오찬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7명의 위원장은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 이사단이 이런 행사가 파행으로 끝난 것은 유감이다라고 하니까 문 대통령이 6.25 당시 피난민들을 군함에 태우도록 미군을 설득했던 김백일 장군이 일본 육사를 나왔는데 친일파로 몰린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분의 동상을 걸제도에 세우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우리가 이런 일을 잘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한 달 동안에 사드를 가지고 사드에 대해서 배치 과정의 보고 누락을 조사한다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줄였다. 기간을 단축했다. 사드 알박기를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일부 인사들이
사드를 미리 갖다 박아버림으로써 이 사드와 관련되어서 번복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그랬다. 그래서 사드에 대한 타스크포스 팀을 감사원에 만들어서 전 부서에 이 부분을 갖다가 철저하게 조사해라. 청문회 하자, 국회 비준하자. 온갖 이야기를 다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세게 나오니까 이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벤트가 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흥남 철수 때 그 부모가 이 피난선을 타고 왔는데 그래서 그 제도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 흥남 철수 작전에 참가했던 미국 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만나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달 말 정상회담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이 피난민 수송선 선원이었던 로버트 러니시를 워싱턴 DC에 초청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러니시는 당시 구출한 피난민 중에서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감격스럽다면서 문 대통령의 부모가 그 배에 타지 못했다면 문 대통령이 현재 위치에 있었겠느냐 하면서 감사할 따름이다 했는데,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 상급 선원이던 러니시는 뉴욕주 브롱스빌 자택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당시에 이 피난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대한 데자뷰가 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일부 한국인들이 미국인보다도 더 미국을 좋아하고 그 꽁무니를 쫄쫄 따라다닌다 라고 이 친미적인 앞잡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등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그 당시 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미 간의 긴장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가서 지금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해서 이제 나중에 한 말이, 미국이 없었다면 나는 저기 강제 수용소에서나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쓸데없이 상대 진영을 자극하고 흥분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또 그걸 갖다가 수습하기 위해서 또 오버하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권의 거의 판박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6월 29일부터 30일 간에 걸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통령은 6월 28일 날 출발해서 이제 7월 1주 오겠죠. 그런데 그간에 국빈 방문이다라는 말이 막 쓰이고, 마치 이 언론들은 국빈 방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귀국하는 자리에서도 국빈 형식의 최고의 예우를 받는 방문이 될 거다. 미국이 여느 때와는 달리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방문의 성격은요, 오피셜 워킹 비지터입니다. 자, 이 외국 정상의 방문에는 4가지 성격의 방문이 있고요. 처음엔 국빈 방문, 이건 스테이트 비지터고, 두 번째는 공식 실무 방문으로 오피셜 워킹 비지터고, 세 번째가 오피셜 비지터, 즉 공식 방문이고, 네 번째가 워킹 비지터, 실무 방문입니다. 그래서 뭐 말하라고 별장, 즉 시진핑이나 아베가 갔던 그런 별장의 미팅은 고사하고, 솔직히 제대로 된 국빈 방문은 아예 아닌 상황에서 공식 실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것이 마치 국빈 형식의 방문이다. 최상의 예우를 해주기로 했다. 아니 그럴 바에야 미국이 국빈 방문으로 합의를 해서 초청을 했겠지요. 뭘 하고 공식 실무 방문으로 해놓고는 거기에 최상의 예우를 다해주기로 했다. 국빈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다른 거는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미국하고 관계는 이분은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골프장에서 같이 칼트에 태워서 운전하면서 가기도 했고 오바마도 가장 가까운 외국의 정상이 이명박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친중 때문에 미국과 껄끄러웠죠. 그래서 미국 방문할 때 워싱턴 DC에 들어가기 전에는 공항에 내렸을 때 미국 쪽에서 한 명도 마중을 안 놓은 일도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요. 지금 미국하고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의용이 마치 국빈 방문처럼 느껴지도록 말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최상의 예우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정의용의 자체의 발언입니다. 언론들은 아직도 이걸 모르고 무슨 강경화를 임명하는데 미국 국빈 방문 전에 어쩌고 하는데 이런 용어도 가려가면서 써야지요. 마라라고 리조트가 플로리다가 6월 말에는 덥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어쩌고 해서 마라라고 못 간다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할 거는 이야기합시다. 연합뉴스가 문 대통령 6월 방문 때 트럼프 별장 마라라고 안 갈 듯 했는데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지요. 자, 이 백악관이 6월 말이면 너무 더워서 문을 닫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 말해야 속이 편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말하라고 일정을 준비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걸 요청할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미국에서 저거가 봤을 때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고 화기애애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거기 데려가서 잔치를 하겠죠. 말하라고가 더우면 말하라고가 아닌 또 다른 리조트라도 데려가서 하겠죠. 어디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트럼프 별장이.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은 지금 한미관계가 그만큼 냉랭한 속에 있다는 거고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관계가 냉각이 되지 않겠냐. 사드나 전시작전권이나 뭐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온갖 문제가 시끄러워질 거다라고 미국은 예상하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대로 지금 시끄럽게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감당이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한마디로 미국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급기야 이제 한미연합사도 방문하고 특히 또 지난 10일 날 있었던 이 이사단 환송 행사의 파행은 미국 쪽에 매우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치를 채고 지금 문 대통령도 한미연합사 가서 한미 우위를 다지는 발언을 하고 또 행사 파행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정의용이나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왜 사건을 이렇게 쳐놓고 뒤에 수습을 또 이렇게 노무현 정부처럼 후닥닥 합니까? 지금 수습한다고 수습이 되겠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이야기가 답이에요.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할지 답을 미국 올 때 갖고 오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로서 사고치고요. 그 사고 수습한다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요.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별장 캠프 꿈도 꾸지 마라 그러십시오. 지금 그렇게 해주게 생겼습니까?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6.25 전쟁 후 60년 넘게 북한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왔다. 그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또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공산주의의 몰락을 촉진하는 천배역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몰락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은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이 한국 형제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미국과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룬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들의 확고부동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문 대통령은 이 북행 장군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We go together, 함께 갑시다를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한국 대사하다 돌아간 리퍼트 대사가 이 이야기 자주 했죠. 자, 그래서 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을 비롯한 한미 장병들이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외쳤다라는데요. 지금 사드 때문에 우려가 나오고 사드 조사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배치 중단을 한다 해서 난리가 나고 미국의 조야가 들끓고, 지난 금요일 날에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불러서 이 문제로 직접 회의를 하고 미국에서 거센 소리가 나오니까 급기야 이제 이런 지금 보여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속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원장단과 오찬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7명의 위원장은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 이사단이 이런 행사가 파행으로 끝난 것은 유감이다라고 하니까 문 대통령이 6.25 당시 피난민들을 군함에 태우도록 미군을 설득했던 김백일 장군이 일본 육사를 나왔는데 친일파로 몰린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분의 동상을 걸제도에 세우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우리가 이런 일을 잘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한 달 동안에 사드를 가지고 사드에 대해서 배치 과정의 보고 누락을 조사한다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줄였다. 기간을 단축했다. 사드 알박기를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일부 인사들이 사드를 미리 갖다 박아버림으로써 이 사드와 관련되어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양국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북한이 최근에 한 지대함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해군의 위협이 될 거다라면서 이 굳건한 한미 간의 방위태세를 가져야 된다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0일날 경기도 의정부에서 있었던 미 이사단 창설 콘서트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9일날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10일날 한국에서 그 행사가 파행으로 끝나고 하니까 이제 겁을 먹은 겁니다. 윤영찬 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사단은 6.25 당시 한국에 투입된 첫 미군 부대인데 이 미군 부대에 대한 감사와 환송은 이 파행케 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은 국회 상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육군참모총장 합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합참과 미군 사이에 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또 전시에 작전을 해나가는 부분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연합사령부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경하고 그 밑에 부연합사령관으로 한국의 사성장